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동시에 논쟁적인 인물 중 하나로 평가된다. 그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군인으로 성장했고 이후 5.16 군사정변을 통해 정권을 장악한 뒤 18년간 대통령으로 재임하면서 산업화와 경제 발전을 이끈 반면 강력한 권위주의 체제를 구축하여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의 생애는 한국의 산업화, 근대화 과정과 정치적 갈등의 역사적 축을 모두 담고 있다. 1. 어린 시절과 교사 생활. 1917년 경상북도 구미시 상무면에서 7남매 중 막내로 태어난 박정희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뛰어난 성적을 보였다. 대구사범학교에 입학해 교사가 되었지만 안정된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큰 길을 모색했다. 이 시기 조선 사회의 혼란과 민족적 위기의식은 젊은 박정희에게 군사적 진로를 선택하게 만든 배경이 되었다. 2. 일본군 만주군 장교 시절.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지원해 수석에 가까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고 이후 일본 육군사관학교에도 입학해 엘리트 군사교육을 받았다. 이후 만주군 장교로 복무하며 군사훈련과 조직 운영 경험을 쌓았는데 이 시기의 경험은 후일 그의 통제적, 기능적 국가관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된다. 다만 일제 통치 체제와 부역 논란은 그의 생애를 둘러싼 논쟁의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3. 광복 이후와 국군 진입. 광복 후 그는 남노당 계열 세력과 접촉한 혐의로 1948년 남노당 사건에 연루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위기를 겪었다. 그러나 전향과 협력을 통해 형이 감형되었고 정보부문에서 공을 세우며 군에 잔류하게 되었다. 이후 한국전쟁에서 전략작전 업무를 맡으며 군인으로서의 능력을 입증해 빠르게 승진했다. 이러한 경력들은 그에게 군 내부에서 강한 네트워크와 지도자 이미지를 구축하는 기반이 되었다. 4. 5.16 군사정변. 1960년 4.19 혁명 이후 내각 책임제로 전환된 제2공화국은 불안정한 정치 상황과 사회 혼란을 겪었다. 이를 명분으로 1961년 5월 16일 박정희를 중심으로 한 군장교 그룹은 군사정변을 일으켜 정권을 장악했다. 정변은 국내외에서 논란을 불러일으켰지만 군사혁명위원회를 구성한 뒤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세우고 경제안정 및 국가재건을 내세웠다. 박정희는 이후 군복을 벗고 정치인으로 전환하며 합법적 정권 장악을 시도했다. 5. 대통령 취임과 초창기 집권. 1963년 대선에서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한 박정희는 제5대 대통령이 되었고 이후 1967년, 1971년에도 재선에 성공했다. 그는 근대화, 산업화, 국가안보를 주요 국가 목표로 내세웠으며 특히 냉전체제 속에서 한미동맹의 유지와 강화, 베트남전 파병 등을 통해 외교적 기반을 다졌다. 그의 정책은 국제 원조 확보와 수출 주도형 경제 전략을 추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6. 경제개발과 산업화. 박정희 정권의 가장 큰 특징은 강력한 경제개발 정책이었다. 그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했으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산업을 육성하는 계획경제적 방식으로 경제를 주도했다. 주요 업적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중화공업 기반 포항제철 설립, 수출 중심 경제 정책, 새마을운동, 도시화 및 산업화 촉진. 이 시기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수준에서 산업화를 이뤄내며 한강의 기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다. 특히 산업화의 성과는 훗날 한국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만드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7. 권위주의 체제와 유신헌법.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강력한 정치적 통제와 권위주의가 자리했다. 박정희 정부는 중앙정보부를 통한 정보통제, 언론과 야당에 대한 규제, 공안사건 등을 통해 반대 세력을 억눌렀다. 1972년 그는 유신헌법을 제정해 대통령에게 사실상 종신 집권이 가능한 권한을 부여했다. 유신체제는 국회 기능 약화, 긴급조치 발동, 국민의 기본권 제한 등 비민주적 요소 가강에 국내외적으로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해 학생, 지식인, 종교계, 야당을 중심으로 민주화 요구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8. 1970년대 후반의 위기. 1970년대 후반에는 세계 경제 불황과 오일 쇼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도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 중화공업 투자 확대는 경제에 부담을 주었고
물가 상승과 소득 격차 문제도 심화되었다. 정치적으로는 야당의 저항, 노동운동의 성장, 시민사회의 민주화 요구 등으로 사회 긴장이 커졌다. 1979년 부마 민주항쟁은 유신체제의 위기가 절정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9. 12.6 사건과 죽음. 1979년 10월 26일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는 유신체제의 지속이 국가에 해롭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주장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서울 궁정동 안가에서 암살했다. 이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고 곧이어 유신체제는 붕괴했다. 이후 국가 권력은 군부 내 권력 다툼을 거쳐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 세력에게 넘어가며 제5공화국이 등장했다. 10. 평가와 유산. 박정희에 대한 평가는 지금까지도 극명하게 나뉜다. 긍정적 평가. 산업화를 통한 국가 경제 기반 구축. 빈곤 극복 및 수출 경제 구조 확립. 인프라 확충, 교육과 기술 발전 촉진. 국가적 위기 속 안정과 성장 추구. 부정적 평가. 군사 독재, 민주주의 억압. 언론 통제 인권 침해. 유신체제 도입으로 정치적 자유 철저히 제한. 공안 통치 및 차별적 정치 문화 조성. 경제적 성장과 정치적 억압이라는 상반된 유산이 공존하며 그의 시대는 한국 사회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박정희는 산업화의 상징이자 동시에 권위주의 체제의 대표적 지도자로 기억되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대비적인 평가를 받는 지도자 중 한 명이다.